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선생님, 도착했어요. 나랑 같이 여행 온 걸 영광으로 하려고. 추악한 욕망으로 점철되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악인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평상시에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악인을 잡기 위해 움직인다. 수증기가 엄청나네요, 선생님. 그렇구나. 역시 온천 마을다워.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법. 여행의 계기는 이러했다. 둘 다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가끔은 여행이라도 가자. 동북지방 온천은 어때? 엠마가 팸플릿 한 장을 우리에게 건넸다. 그동안 고생한 두 사람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진짜 좋다. 우와, 이렇게 좋은 여관은 처음이에요. 내 최소한의 성이야. 두 사람 다 늘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좋은 온천을 다 보고 너무 행복해요. 뭘 울기까지. 그래도 네 말대로 정말 극락에 온 것 같구나. 정말 좋은 온천이네. 말 꺼내길 잘했다. 잠깐의 휴식을 즐기며 우린 온천에 몸을 담그고 그간 쌓인 피로를 풀었다. 온천을 즐긴 뒤 우린 밤거리를 구경하러 나왔다. 이 마을은 포장마차가 유명하다지? 여행의 참맛은 이런 곳에 있는 법이다. 걸어다니면서 군것질하는 것도 좋네요. 맞아. 여관 요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나 저기도 가볼래. 엠마는 고양이처럼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일쑤였지만 그런데 이런 게 숙명이란 것일까? 선생님,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뭐라고? 난처한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인적 없는 뒷골목에서 상처가 심각해. 루카와 구급차 불러.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진 남자를 발견한 것이다. 남자는 어깨에 총을 맞은 데다 몸 이곳저곳을 구타당해 피부가 찢어져 있었다. 병원은 안 됩니다. 그토록 심하게 다쳤음에도 남자는 병원을 꺼려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루카와 서둘러 여관으로 옮기지. 응급처치는 내가 하겠다. 네, 선생님. 한편 엠마도 골치 아픈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보기 드문 미인이구만. 언니, 우리랑 3박 4일로 술 마시고 놀자, 응? 동네 깡패들에게 시비가 걸린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넘어온 여자답게 술 마시자고? 나 비싼데. 그리고 미안하지만 일행이 있어서. 엠마는 노련하게 상황을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야, 예쁜 누나? 혹시 쟤들이 괴롭혀? 뭐야 넌? 아이, 정의 용산합쇼네. 죽고 싶냐? 엠마의 등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가 지척까지 다가왔음에도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째 익숙한 눈빛이네. 전 여친이랑 닮았어. 남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묘했다. 어머, 전 여친이랑 닮았다니. 헌팅 단골 멘트 아니야? 난 알 수 있어. 넌 상냥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적인 미소, 거기다 안광 없는 이 눈은. 엠마는 그가 위험한 남자임을 알아차렸다. 사람 앞에 두고 여자나 꼬시고 앉아있고. 야, 그냥 죽여버리자. 그때였다. 너 같은 돼지에게 이족보행은 사치. 남자가 발차기를 날려 한 구레의 무릎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욱하고 덤비면 적에게 공격 타이밍을 잃히게 돼 있지. 남자는 비웃듯이 한 구레의 앞발차기를 피한 뒤 쭉 뻗어진 적의 다리를 눈 깜짝할 새에 붙잡았다. 무릎을 꺾어줄게. 그리고는 무릎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여자를 욕보이는 쓰레기들. 이 정도로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장난감처럼 팔다리를 분리시켜줄까? 용서해주세요. 무시무시한 놈이다. 감정이 전혀 읽히질 않아. 남자의 이름은 아가츠마 쿄야. 동북지방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 카이엔의 우두머리였다. 이 조직은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혼자 싹 쓸어버렸지. 높은 전투력의 소유자로 적을 사랑한다는 독특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그때 아가츠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엠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쪽이 원한다면 이놈들을 죽여줄 수도 있는데 사랑도 없이 유격만 가득한 놈들 따위 죽어도 싸지 않아? 죽인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죽여?
너네 이 누나가 착해서 산 줄 알아? 생명의 은인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응? 감사합니다. 보안이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거래 같은데 오늘부로 카이엔에 들어와. 내가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이거 좀 놀라운데. 뭐야 저 아저씨는 사람을 업고도 발소리 하나 없더니 중심도 전혀 안 흐트러졌고 정체가 뭐지? 엠마, 위급 상황이다. 여관으로 돌아가지. 그러자 아가츠마는 벼랑간 엠마와 거리를 벌렸다. 엮여봤자 좋을 거 없겠네. 나 아니면 가볼게. 기회가 있다면 또 보자고 예쁜 누나. 여관 객실로 남자를 옮긴 뒤에 응급처치를 했다. 응급처치도 할 줄 아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의뢰인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 경우 병원도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으니까 긴급수술은 필수 조건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온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의 농부였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거라 요이치. 너도 석 달 뒤면 아빠가 되지 않느냐? 응? 귀여운 손주 안겨줄 테니까 기대해. 아, 귀여운 조카. 얼른 보고 싶다. 그들 가족은 두 세대에 걸쳐 대대로 물려받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남자의 동생도 함께였다. 남자의 부친은 요통을 앓고 있었다. 아이고야 허리가 또 말썽이네 그래. 아휴. 아버님, 오늘은 밭일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오랜 세월 혹사하며 일한 것이 요통의 원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운 영매사라나 봐. 아하, 지난달에 죽은 영매사 할멈 대신인가 보구만. 미즈타니 치즈코입니다. 고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양 말고 찾아주십시오. 그 마을은 영매사 등을 믿는 옛 풍습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영매사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뭐하러 영매사를 찾아가? 그냥 병원을 가지. 하지만 무라세 씨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빨리 나야 손주도 안아보고 그러지. 먼저가 너희 엄마 못 가지. 내가 안아주려고 그런다. 혹시 아니? 마지막으로 신께서 도와주실지. 아기를 위해서라는 부친의 말에 무라세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요이치, 오늘부터 영매사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다. 치료를 위해서니 그리 알거라. 뭐라고? 진심이야? 영매사의 집에 드나들던 부친이 영매사를 집에 들이겠다고 말을 꺼낸 것이다. 영매사가 집에 오고부터 부친의 요통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동안 아팠던 게 마치 거짓말 같습니다. 그게 다 저의 신통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부친은 영매사에게 푹 빠져 가산까지 바치게 되었다. 영매사가 신의 물이라고 주장한 것의 정체는 진통제를 탄 평범한 물에 불과했음에도 말이다. 무라세 씨는 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아버님 저대로 둬도 괜찮을까? 내버려둬. 어쩌다 허리가 나아서 기쁘신 거겠지. 임신한 아내를 케어하는 등 영매사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요이치 씨도 무슨 일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양도에 관해서는 장남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니 그리 하십시오. 저 녀석은 날 믿지 않는군. 불원분자 같으니.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내의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다.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해! 왜? 무슨 일이야? 늦은 밤 의뢰인 부부의 침실에 가족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어찌된 상황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와중에 무라세 씨를 동생이 단단히 붙들었다. 형 얌전히 있어. 왜 그래 아버지? 대체 뭘 하려고? 영매사님께서 그러셨다. 뱃속의 아기에게 여우가 씌었다고. 부친의 대답에 무라세 씨는 귀를 의심했다. 여우라니? 그건 옛날에나 믿었던 미신이잖아. 나쯤이라 만성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영매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거냐? 반론하려 하자 부친은 무라세 씨를 나무 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내려쳤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동생마저 그 영매사에게 심취했다는 것이다. 형, 영매사님 말 들어. 우릴 구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동생의 눈은 까맣게 탁해져 있었다. 의뢰인의 동생은 영매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가
아버지는 빨리 신부를 얻어서 독립하라고 아우성이세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엔 돈이 없고. 결혼은 타이밍이지요. 아버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매사의 조언 덕에 마음을 다잡게 된 뒤로 그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다. 영매사는 움직이지 못하는 무라세 씨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구타했다. 뱃속의 여우를 내쫓아야 하느니라. 네, 영매사님. 배는 때리지 마. 무라세 부인의 배를 막대기로 마구 때린 것이다. 저대로는 아내와 아기가 죽는다는 생각에 무라세 씨는 안간힘을 써가며 저항했다. 이거가 너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 형.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거 안 보여? 뭣도 모르면 얌전히 있거라, 이 바보 같은 놈! 여차하면 부친과 동생에게도 살의를 드러낼 기세였다. 저항하는 무라세 씨를 본 영매사는 더욱 가혹한 폭행을 자행했다. 저놈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의식이 수포가 될 시에는 집안에 저주가 내릴 것이다. 부친과 동생은 무라세 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야, 이 못난 놈아! 우리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으냐! 형, 왜 몰라주는 거야? 왜? 동생에게 몸을 제압당한 무라세 씨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부친에게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눈앞이 아득해져가는 가운데 무라세 씨는 아내와 아기의 최후를 목도했다. 어떠냐 건방진 건. 이제야 이놈의 죄를 알겠느냐? 난 재미해. 저놈에게도 여우가 씌었구나. 감금하고 매질을 하여 여우를 내쫓아야 한다. 예, 영매사님. 무라세 씨는 직감했다. 이 여잔 자신을 죽일 생각이라고. 무라세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동생에게서 벗어났다. 언젠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겠어! 나침이 아기의 원수를 갚아줄 테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집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영매사는 무라세 씨를 살해할 것을 명령했다. 기어이 여우가 정신을 지배했구나. 이미 손쓰기엔 늦었다. 죽이는 건 외에 방도가 없다. 영매사의 말에 부친은 엽총을 들고 뛰쳐나갔고 멍청한 녀석! 왜 이해를 못하는 게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들을 향해 발포했다. 무라세 씨는 어깨에 총을 맞은 채로 죽어라고 밤길을 헤쳐나갔다. 이런 막을! 저 자식을 빼앗은 영매사에 대한 원한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움직이게 했다. 무라세 씨는 죽을 힘을 다해 파출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매사님 판단이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죠 뭐. 뭐요? 제 말 못 들었어요? 제 아내가 죽었다고요! 진짜 죽이기야 했겠습니까? 악령을 쫓아내려다 가사 상태에 빠진 거겠죠. 돌아온 경찰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병원도 이미 영매사의 마수에 넘어가 버렸으니 가봤자 헛수고겠지. 마을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긴 무라세 씨는 혼신의 힘으로 마을에서 탈출했다. 그날 영매사는 신의 물에 진통제 말고도 다른 약물을 섞어 넣었다. 드시지요. 강력한 신의 가호가 깃든 물이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을. 잘 마시겠습니다. 자백제 이상으로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극약을. 모든 이야기를 마친 무라세 씨에게 나는 물었다. 앞으로 어쩌실 계획입니까? 경찰서에 가봐야죠. 영매사가 증거를 남겨놨을 것 같진 않지만. 그 영매사가 가족분들을 조종하는 이상 증거인멸도 불가능은 아니겠군요. 거기다 마을 내에서 입지를 확보했다면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때 무라세 씨가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그 여자는 제 아내와 아기를 죽였어요. 그것도 제 가족들을 이용해서. 이젠 아버지와 동생을 가족으로 느낄 수 없게 됐다고요. 모두들 태어날 아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눈물과 함께 쥐어짜낸 목소리에는 깊디 깊은 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내와 아기 이름도 미리 지어놨었습니다. 이 땅의 맑은 하늘처럼 자라라는 여보를 담아서 타이세이라고. 이 통곡이 의뢰가 아닌 것은 잘 안다. 그렇지만 무라세 씨,
이 건은 제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악인을 처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소믈리에로서 그의 통곡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무라세 씨는 얼마간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상하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갈까? 내 눈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제 아기의 하늘 풀어주십시오. 예, 저만 믿으십시오. 이 간절한 바람을 나는 도저히 저버릴 수 없었다. 악령이 씌었다는 허무맹랑한 핑계로 남편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때려 죽이다니 악귀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다. 너에게 숨쉴 자격 따윈 없다. 바로 나 이주인이 전신의 피부를 벗겨내주지. 네 놈은 영매사도 아니거니와 인간조차도 아니다. 그때 루카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선생님, 제가 무라세 씨 댁에 침입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군. 영매사에게 속아 넘어간 척 연기하는 거야. 그 집에 침입하는 건 예상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건너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용한 영매사님이 계신다던데 사실인가요? 아, 네 사실이에요. 따라오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영매사는 무라세 씨의 동생을 시켜 새 먹잇감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댁에 초대받은 루카와는 예상 밖의 격한 환영을 받았다. 참으로 젊고 듬직한 사내로다.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영매사가 루카에게 마음을 쏙 빼앗긴 모양이었다. 쭉 여기서 사는 게 어떤가? 그대의 운명을 보건대 그리하는 게 좋을 듯 싶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영매사님도 다른 마을 분들도 모두 멋진 분들이니까요. 그날 저녁 영매사는 루카에게 함께 반주를 하자고 권유했다. 이 집은 늙은이와 얼빠진 차남뿐이건만 그대는 얼굴도 체격도 훌륭한 데다 교양까지 갖추었구나. 과찬이십니다. 이 집안 남자들과는 격이 다르도다. 물론 루카와도 영매사의 비만 맞추고 있지만은 않았다. 루카와는 반주를 하면서 영매사의 술에 몰래 자백제를 탔다. 영매사의 정체는 한낱 사기꾼이었다. 경영 컨설턴트나 재산 관리인 등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사기를 쳐왔다. 네, 제게 맡겨주십시오. 선생님의 노후 재산은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참 고맙구려. 이 영감 돈 꽤나 많이 모아놨잖아. 오늘은 이 돈으로 신나게 놀아야겠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 거액의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한다. 무라세 씨의 집을 노린 이유도 토지와 재산 때문이었다. 무라세 부인을 살해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집안의 여왕을 불신한 죄로 뱃속의 아기까지 포함해 지옥으로 떨구어 버렸지. 무라세 부인을 살해한 것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에서였다. 이만큼 알았으면 이젠 충분하다. 루카와 연극은 이만하고 시작하지. 나는 루카와에게 사인을 보냈다. 네, 선생님. 이해해주는 게냐? 기쁘도다. 영매사는 포옹을 기대한 모양이지만 턱도 없는 바람이다. 가실까요? 당신을 심판할 마녀 재판의 법정으로. 루카와는 초크를 걸어 영매사의 목을 졸랐다. 이곳에 고문실은 없지만 이자를 벌하기에 알맞은 장소가 있었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까지 처잘 셈이지? 이만 일어나시지. 펄펄 끓는 열탕이 뿜어져 나오는 온천이었다. 영매사는 눈을 뜨자마자 새된 목소리로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여긴 어디야? 루카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당신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여기까지 납치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마 날 속인 거야? 네, 불평할 자격 없는 거 아시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속여왔으니까요. 루카와는 여자의 간절한 믿음을 매정하게 쳐냈다. 사기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잘 알았겠지. 빌어먹을 사기꾼 같으니 너는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영매사로 가장의 한 가정을 속이고 가짜는 감정에 휘둘려 임산부와 아기를 살해했다. 그게 뭐? 죽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그러자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의 말을 입에 올렸다.
용서해 주십시오. 질투가 나서 그랬습니다. 배 아기를 품은 것이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 아기와 여자분의 명복을 빌며 살겠습니다. 얼핏 그 모습은 가슴 깊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자의 진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가 정말로 죄를 뉘우치는지 한번 시험해보지. 무슨 짓을 하려고? 너도 영매사라면 맹신탐탕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 맹신탐탕이란 고대 일본에서 행해진 재판으로 신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끓는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다. 네 이놈, 화상을 입은 것을 보니 거짓을 고하였구나. 화상을 입지 않으면 정직한 자로, 화상을 입으면 죄지은 자로 간주했다. 모든 것이 거짓인 이 여자는 당연히 거부했지만 웃기지 마. 어떻게 화상을 안 입고 배기게? 나는 봐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뿌려버렸다. 내 곱디거운 얼굴에 감히 남자한테 인기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이런 주제에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겠다고 한 건가? 눈을 보면 이놈의 시꺼먼 속내 따윈 훤히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다니 이자에게 갱생의 여지 따윈 없다. 불려우 같으니 너에게 딱 맞는 벌을 주지. 루카와 시작해라. 네, 선생님. 내가 지시를 내리자 루카가 나무에 묶어두었던 밧줄의 매듭을 풀었고 영매사는 곧장 열탕으로 입수했다. 여자의 전신이 벌겋게 익었다. 숨을 들이마시면 몸 안까지 화상을 입게 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문이다. 이대로 방치해두면 알아서 죽겠지만 물론 그리 쉽게 끝낼 생각은 없다. 루카와 위로 올려. 네?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사기꾼을 탕에서 끌어올렸다. 그리고 화상을 입은 피부를 대나무 막대기로 사정없이 구타했다. 넌 영매사가 아니라 마녀다. 마녀는 마땅히 고문해야 하고. 여자의 피부는 너무나도 쉽게 찢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탕에 빠뜨렸다. 찢어진 피부 사이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고통은 극심해진다. 이것은 운전지옥이라는 고문으로 에도 시대의 나가사키 지역에서 막부의 신하들이 기독교도를 탄압할 때 행하던 고문이다. 기왕 온천 마을에 왔으니 온천을 마음껏 즐겨야지. 안 그래? 온천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10분 활용한 고문이라 할 수 있다. 경건한 기독교마저 두 손 들게 한 고문을 이자가 버틸 수 있을리 만무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열탕에 3번을 담갔다가 빼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영매사라고 했던가? 그럼 지금 당장 죽은 무라세 부인을 불러와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는다면 살려주도록 하지. 피해자 본인이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어질 테니 말이다. 여자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곧 기이한 주문을 읊었다. 제가 무라세 나츠미인데요. 여긴 어디죠? 그리고는 죽은 무라세 부인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가짜는 연극에 불과하다. 네가 무라세 부인이라면 뱃속 아기의 이름을 말해봐. 남편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니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지? 네? 이름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노리오? 아니 후미오였던가? 코메오? 전부 틀렸어. 대충 때려 맞춘다고 될 줄 알았나? 지금 나랑 장난해? 무라세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아기 이름을 지었는지 아는 나로서는 그 대답에 분노만 더 치솟을 뿐이었다. 나는 여자를 냅다 발로 차버렸다. 머지않아 염라대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전에 온천에서 더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는 게 좋을 거다. 잠시 후 여자는 물이 펄펄 끓는 온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끝내 사망했다. 그 후 무라세 씨의 신고로 그의 가족들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거건에서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알겠다. 고인을 정중히 옮기도록. 난 아무 잘못 없네. 맞아, 그 여자가 잘못한 거야. 부친과 동생은 아직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엠마에겐 미안하게도 여행 내내 거의 혼자 놔두고 말았다. 뭐야? 그 두 사람은 결국 거의 쉬지도 않고 나만 혼자 덩그러니. 그래도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도쿄로 돌아가면 미안함의 표시로 뭐라도 해줘야겠다. 그 사람이 뒷세계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고문 소믈리에였구나.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니. 도쿄는 참 재밌는 도시라니까 더더욱 도쿄가 사랑스러워졌어.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무라세 씨와 교환한 메일 주소로 의뢰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잃고 가족들과의 유대도 끊어졌지만 오래 걸려도 좋으니 무라세 씨가 부디 앞으로 나아가길. 천국에 있는 두 사람도 분명 무라세 씨가 슬픔을 극복하길 바랄 것이다.